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요즘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세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전세 물량이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죠.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차라리 전세 계약 끝나고 되돌려받은 보증금에 얼마를 더 보태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심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작용 매수세는 지난 상반기 서울 수도권 매수세를 확실하게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패닉바잉의 실체는 바로 없는 전세를 구하느니 있는 구축이라도 사자라는 반발 매수세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죠. 부담스러운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그걸 밀어냅니다. 그와 동시에 밀어낸 힘만큼 자신도 밀려나게 되어 있죠. 부동산에서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영향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난이라 부를 만큼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니 이를 극복해보자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밀치죠. 그러나 결국 스스로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반작용이 바로 패닉바잉이었죠. 일종의 임대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차라리 보증금을 더 얹어서 새로운 전셋집에 들어가 사느니 쥐고 있는 보증금에 어느 정도 금액을 더 얹어서 내 집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토네이도가 된 거죠. 이런 움직임을 가져오게 된 전세시장 백그라운드는 부동산 114 자료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전세 거래량은 상반기 18만 6천 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 8천 건에 비해서 대략 40% 정도가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줄어버린 것은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이었겠죠.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되는 물건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렸으니 거래량이 확연히 줄게 된 겁니다. 원인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깔고 앉아 있으려는 실거주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진 거죠. 한마디로 귀찮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니 전세를 아예 월세로 돌려서 달마다 현금 탄화를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방향 전환을 한 집주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당연히 전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한두 개밖에 없어. 게다가 줄은 길게 늘어서 있는데 한두 시간만 팔면 재료가 소진이 돼서 문을 닫아버리네. 그러니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리죠. 이렇게 빡빡한 전세 물량은 결국 가격의 점화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직주 근접, 일자리가 가까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정교하게 구축된 곳은 더더욱 전세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작년 말 평당 1,089만 원에서 올해 6월 1,162만 원으로 거의 7%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전세를 잡기가 은하수를 잠자리채로 잡는 격이라 전세 수요는 자연 수도권으로 확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주변의 신도시 쪽의 전세값은 밀려드는 수요 때문에 굉장한 러브콜을 받았죠. 결과는 파주 운정 같은 곳은 10%, 평촌 같은 곳은 9%가량 가격이 뛰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난은 도미노 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죠. 전세 물량 부족, 대기 수요 증가, 전세값 급등세, 임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삼박자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심장까지도 긴장감으로 두근거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전세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심지어 전세 매물까지도 찾기 힘들다면 청약 대기자들의 마지막 카드, 최후의 탄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자는 거죠. 어떻게? 플러스 알파.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자금을 땡겨와서 보증금과 융합,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처럼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제한을 덜 받는 선택지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도 전형적인 청약이라는 방법의 선택지로 가느냐 고민이 됩니다. 아마도 청약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첫 번째 선택지,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제한을 덜 받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청약 준비를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핵심 입지는 거의 치사율에 가까운 가점과 경쟁률 때문에 약간 방향 수정을 해서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괜찮은 분양단지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택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아파텔 형태의 주거 시스템도 적극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파텔은 더 이상 수익형이라는 편견에 갇혀있기에는 너무나 컬러풀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죠. 남양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 바로 다산 신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산역
대시양 아파텔이 7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죠. 최고 15층 531실, 평형은 36제곱에서 84제곱까지 84제곱이 80% 이상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산역 대시양은 다산 신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산 신도시 자이언앤 롯데캐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2023년 9월에 다산역이 개통, 도보로 5분이면 도착 가능하게 되는 초역세가 되죠. 그리고 별내역으로 이동하면 GTX-B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간선도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생활 인프라로는 근처에 현대 아울렛, 이마트, 몰세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군도 다산 초중고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죠. 다산역 대시양은 아파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단 청약통장 필요 없고 추첨제 100%,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도 등기 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환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파텔을 소유해도 청약이 무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갈아타기가 굉장히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아파텔 단지는 일산 더샵 엘로이 7월에 오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최고 42층, 1976가구, 평형은 84제곱 ABCD, 158제곱, 247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산 주변의 아파텔, 킨텍스 꿈의 그린 전용 84제곱, 당초 분양가가 4억 4천 수준이었는데 현재 9억 4천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시세 차익만 5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죠. 이 정도로 아파텔은 월세라는 회전율에만 목을 걸고 수익성을 기대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아파트와도 견줄 만한 평형 구조를 가진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자산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환경은 경의중앙선 풍산역과 백마역이 도보권 안에 있습니다. 백마역에서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착하게 되는 대곡역에 GTX-A가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서울까지 거리는 20분이면 충분해집니다. 이렇듯 일산 더샵 엘로이는 획기적인 교통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이 1952실로 빠졌기 때문에 아파텔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곳이고요. 실거주 혹은 투자용으로도 아주 좋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계속적인 도전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건 아파텔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태클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두 번째 선택지는 이런 초입지의 아파텔보단 역세를 끼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의 택지지구 안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아파트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분양단지 평택 지제역 자이, 단지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1052세대, 상당히 덩치가 큰 규모예요. 평형은 5구에서 113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호제곱 이하 25% 추첨제, 8호제곱 이상 70% 추첨제 비율을 가지고 있죠. 분양 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 8월 4일 1순위, 8월 12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확정된 분양가 5구제곱 3억 중반, 84제곱 4억 중반에서 후반까지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30평대가 6억 중반을 형성하고 있네요. 알짜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평택 지제역자의 최고 강점은 바로 쾌속 교통환경. 이곳은 SRT 1호선 환승역 지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발 KTX 직결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GTX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일자리 매우 두둑한 편입니다. 반경 2km 이내의 산업단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순위 경쟁 발생 시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100% 공급입니다.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재당첨 제한 7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여기도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됐죠. 단지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 15개 동 2371가구 대규모입니다. 이 중 812가구를 일반 분양하죠. 평형은 53, 59,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이 59제곱과 84제곱. 대형 평수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죠. 그러나 85제곱 이하에서 25% 추첨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8월 2일 특별공급, 8월 3일 1순위 공급, 당첨자 발표 8월 11일입니다. 분양가는 59제곱이 3억에서 4억, 84제곱이 4억에서 5억 선에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계양다 프리미어 30평대가 6억 중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 2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입지가 입지다 보니 역세와 3기 신도시가 맞물려 있는 잠재성 높은 곳이라 향후 시세는 더 업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환경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초초초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5분이면 도착 가능. 위쪽에 있는 경인교대역도 도보권이죠. W역세 3기 신도시가 또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죠. 여기는 순인의 경쟁 발생 시 인천 거주자 100% 우선 공급단지입니다.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당첨 제한 7년. 여기도 역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부동산 캐리커처. 현재의 전세난만 바라보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의 컬러를 바꿔서 임대 수요가 아닌 매수 수요로 자신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대신 선택지를 어떤 곳으로 정하느냐, 새로운 주거 대체제 아파텔로 진입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집으로 환승해가면서 궁극의 집을 장만하느냐, 혹은 입지가 좋은 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전한 그곳에서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느냐, 나름 스스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민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방법이 풍성해져서 결국 가장 풍성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행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